요즘에 모기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불임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시스템 안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이 모기는 유전자는 뭘 갖고 있어요? 불임 유전자. 정상 모기와 짝짓기를 해요. 불임이 되는군요. 됐죠? 예. 그럼 얘가 또 나가 또 짝짓기를 해. 아.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불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달이 되잖아요. 예. 어떻게 되죠? 유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네. 드라이브 걸리죠. 오늘의 플러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흥빈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흥빈입니다. 예, 교수님. 네.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경이롭다는 생각 먼저 들고요. 네. 우리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까지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이 어떤 거예요? 예, 우선 유전자 편집 기술 그 원리를 파고들면 원리는 또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리의 출발은 이런 겁니다. 세균 아시죠? 박테리아. 세균도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이러스입니다. 예,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균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당할 수만 없잖아요. 예. 얘도 거기에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흔히 말하는 유전자 가위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세균의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요. 예. 뭐 이런 거죠. 세균한테 감염이라는 건 단세포니까 바이러스 감염했어요. 예. 그럼 바이러스가 DNA를 나눠 싹 집어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균은 자기 몸 안에 외부의 DNA가 들어왔다? 이거 감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잘라버리겠죠. 그렇게 잘라버리는 효소가 이미 발견됐어요. 그건 예. 이미 1960년대에.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제한 효소라고 부르고 예. 그런 걸 뭐 흔히 1세대 유전자 가위 이렇게 뭐 부르는데요. 네. 요즘 크리스퍼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크리스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균이 그런데 이 외부 DNA를 막 자르는 게 아니고요. 네. 잘라서 일부를 살짝 자기 DNA에 끼워 놨다가 기록을 해놔요. 일종의 기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예. 그 기록과 똑같으면 네. 거기서 얘를 딱 복사하면서 이번엔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은 정확하게 그 바이러스를 자를 수 있는 가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붙여서 보내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Cas9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쨌든 둘이 같이 가면 이번에는 들어온 그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이제 걸린 거죠. 잘려 나가요. 이건 마치 우리의 흔히 말하는 특이적 면역, 후천성 면역과 상당히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얘네가 기억할 때 그러니까 이 효소 체계가 그 외부 DNA의 내용을 보다는 그냥 적당한 크기만 맞으면 네. 그 사이에 끼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DNA를 그 체계 안에 집어넣으면 네. 유전자 편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그 방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 기제를 활용해서 네.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리군요. 그렇죠. 예.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발견되는 역사를 좀 보게 되면요. 예. 이 크리스퍼가 이 약자거든요. 네. C가 clustered 뭉쳐 있다는 네. 거죠. R이 regularly 예. 규칙적으로 뭉쳐 있어요. 그리고 I가 interspaced 예. 여기저기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S가 short 짧다는 거고요. 예. P가 palindromic. 요게 이제 회문이라는 건데 이건 예. 금방 설명드릴게요. 예. 다음에 repeat. 그럼 예. 회문의 반복이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예. 이 회문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 왜 그 앞뒤가 똑같은 뭐뭐뭐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예요. 회문이라는 거는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문장. 예를 들어서 다시 합창합시다. 똑같죠. 예. DNA는 네 자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자가 배열되는데 어느 짧은 지역이 그 리피트 짧은 예. 지역이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DNA 세균 DNA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런 것들이
왜 있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것도 예. 툭툭 나오는 거예요. 예. 뭐지? 몰랐어요. 예. 시간이 지나다가 근데 어떤 거는 이 사이에 세균 바이러스 DNA가 좀 쪼가 껴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가 그게 아니고 세균의 면역 체계다라는 거를 밝혀내죠. 그거를 밝혀낸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2022년일 겁니다. 네. 노벨 화학상 노벨상. 받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회문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라든가 유전자의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 우리가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는 뭔가 전후방적인 어떤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네. 이렇게 올라갈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티핑 포인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전체 유전자 염기서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DNA를 증폭할 수 있는 예. PCI라는 기술을 갖고 예.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DNA 조각을 얼마든지 합성을 해서 이 체계 안에다가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Cas9이라는 그 유전자 가위를 같이 붙여서 예.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표적을 삼는 DNA에다가 넣어서 작용을 하면 자를 수가 있죠. 예.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이라고 하면 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예. 아버님, 어머님, 또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렇죠. 다 이렇게 줄줄이 받는 네,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유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유전 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것 같은 건데 유전자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네. 뭐 이것도 또 변형시키고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유전자 드라이브다. 지금 뭐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절반은 아버지께, 네. 절반은 어머니께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예. 암수가 있으니까 절반 받는 거거든요. 50-50이죠. 예.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유전자 드라이브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드라이브 하면 어디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디 한 군데로 몰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한 군데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거냐? 특정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네. 압도적으로 유전되게 몰아간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개념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 방금 설명드린 크리스퍼 유전자개입 시스템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예. 모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요즘에 모기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 불임을 유발하는 유전자, 모기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이 크리스퍼 이 시스템 안에다 싹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모기를 우리가 이제 제작을 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모기 알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능한 얘기니까. 그럼 이제 이 모기는 유전자는 뭘 갖고 있어요? 불임. 유전자. 다음에 이 모기와 정상 모기와 짝짓기를 해요. 네. 짝짓기가 반반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자손은 정상 유전자 하나, 불임 유전자 하나 가졌잖아요. 네. 근데 불임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시스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얘가 뭘 해요? 이쪽에 비슷한 데 가서 이거를 아. 잘라버려요. 예. 없어졌어요. 정상 네. 유전자가. 예.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는 이게 없어지잖아요. 예. 복구를 해야 돼요. 날아갔으니까. 예. 근데 복구를 하는데 이게 DNA라는 게 일종의 문서 같은 거거든요. 뭘 보고 타자를 치지? 뭘 봐야지? 맞은편에 있는 불임 유전자를 보고 복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됐죠? 정상인 거는 잘라져서 없어졌고 예.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불임 유전자를 복구하게 됐죠? 되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완전히 둘 다 불임이 되는군요. 됐죠. 예. 그럼 얘가 또 또 짝짓기를 해. 아.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불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달이 되잖아요. 예. 어떻게 되죠? 유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네요. 드라이브 걸리죠. 아, 그게 유전자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네. 거군요. 어찌 보면 클리스퍼라는 그 이론과 그 방식을 활용해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유전자가 더 많이 보급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들이 유전자 드라이브 방식이군요.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유전자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물론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어떤 것들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뭐 모기 박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네. 특히 모기는 뭐 지금 올해도 이 더위와 함께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뭐 말라리아 얘기 나오고 일본 내염 뭐 아마 말라리아로만 사망한 인류가 역사적으로 한 30만 명 넘는다고 나오면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모기 박멸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해충,
해충을 대상으로 이 약만 가지고 뭐 내성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하니 지금 방금 소개했던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하면 이론상 모기 박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제기가 됐고요. 예. 실험실 수준에서 실험을 해서 예. 가능하겠는데? 라는 결과까지는 이제 얻은 상태예요. 가능은 하다. 네, 이론적이지만. 예. 실험실에서 해봐도 예. 이거 되겠는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이거를 과연 실험실 말고 실제 해볼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모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박멸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생명체 중에 뭐에 시도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기뿐 아니고 뭐 각종 뭐 해충, 곤충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지금 고려 대상이냐면 설치류, 특히 쥐. 쥐. 특히 쥐가 우리 뭐 이런 집쥐 이런 거보다도 어떤 고립된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 얘네가 수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설치류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건 주로 어떤 거 대상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입종, 네.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번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뉴트리안가 요즘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 이면에는 그거를 우리가 들어오게 한 인간의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벌어진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잡는 것도 뭐 한계가 있고 워낙 번식이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저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모기에서 가능한 작동 원리면 그 작동 원리는 뭐 모기를 대상으로 하나 뭐 쥐를 대상으로 하나 원리는 사실 이게 동일하니까요. 같은 거라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실험실 차원에서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기만 하더라도 모기를 예를 주셨으니까요. 모기가 해충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에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조류라든가 물고기에 먹이도 되고요. 장구벌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선 뭐 그 정도까지 뭐 함부로 하진 않을 사회적인 역량이 있지만 어떤 나라에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죽는다라고 해서 모기를 불임 이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어떤 또 다른 파장이 일으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걸 인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충이다, 해롭다가 말이 되지만 인간 관점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구에 살아왔는데 그럼 걔네가 인간을 비롯한 온혈 동물의 피를 빠는 이유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 암컷만 피를 빨죠. 그럼 그럼 모기가 피만 빠느냐? 걔네가 역할이 나름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다른 유충이 먹이가 되기도 하고 모기도 나름 수분 활동을 합니다. 모든 곤충은 수분 활동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완전히 자연계에서 박멸하는 게 일단 온당하냐. 두 번째 그걸 없애면은 어떤 결과가 올 거냐. 몇 가지 얘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얘네가 없어짐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가 일단 얘네를 먹으려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모기가 없어졌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분명히 뭔가가 나올 텐데 과연 그 무언가는 어떤 것이 될까? 과연 개는 모기보다 더 해로울까? 인간 기준으로 더 이로울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참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고로 좀 전에 이제 생태에 관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생태학 이콜로지 있잖아요. 경제학 전공했잖아요. 이코노믹스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에코의 어머니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서의 그 재화와 물질의 재화의 흐름을 보는 거죠. 돈의 흐름을 보는 거라면 생태학은 지구 전체에서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경제학도 왜 그렇잖아요. 이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경제학자가 답을 내서 경제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제 경제학 교수님이 여쭤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교과서에 없는 그 불확실성. 그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럼요. 근데 생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거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생길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거를 완전히 박멸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실험실에서는 이제 되지만 네.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 생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완전히 한다는 거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그 주라기 공원 보면 일에서 맞아요. 예, 그 기억납니다.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Life finds a way. 그 분명히 암컷만 공원에 만들어 놨고 번식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영화에서 번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생명은 길을 찾는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항생제에 써서 내성 세균 문제 있고요. 예. 심지어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예. 바퀴벌레가 짝짓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수컷이 등 쪽에다가 예. 달콤한 꿀물 같은 걸 좀 흘려요. 예. 그럼 암컷이 거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 달달한 거. 예. 딱 할 때 그럴 때 이제 수컷이 그 암컷이 그 꿀물을 먹는 동안에 살짝 자세를 바꿔서 이제 교미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퀴를 잡는 이 바퀴 이 미끼에 예. 바퀴가 좋아하는 달달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바퀴가 잘 죽죠? 그거 달달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자꾸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애들이 상대적으로 안 죽냐면 이 바퀴 가운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예. 우연히 달달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얘네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짝짓기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서서히 사라질 텐데 단 거 좋아하는 애들은 점점 더 많이 수가 줄고 예. 상대적으로 얘네는 수가 있으니까 얘네가 짝짓기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아. 그럼 어떤 애들이 많아지냐면 갈수록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암컷도 또 생겨나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논문은 됐어요. 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수컷 중에도 그 전에 이 꿀이 예. 흘리는 꿀이 덜 달아서 별로 인기 없던 수컷이 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수컷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인기가 있게 됐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는 그들의 그 돌연변이라든가 이 변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finds a way 길을 찾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인간 중심적으로 봐선 그런데 네. 저도 미생물 생태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닌 쪽으로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클리스퍼를 통해서 유전자 드라이브로 불임을 만든다든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불임을 그 뭐랄까요 야기하는 유전자 자체도 변형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불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곤충한테만 가지 않고 예. 혹시라도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네요. 네. 교수님 제가 송구하게도 일부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네. 사실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먼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주변에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번호만 받고 계속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일말의 희망이 뭐라 그럴까요? 무균 돼지에서 뭐 장기를 이식받는 그런 기술 생기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 편집 기술도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좋게 쓰면 약이 되고 나쁘게 쓰면 이제 해가 되는 건데 너무 좋게 쓸 분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무균 돼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장기 이식 말씀하셨는데 일단 돼지가 이건 사실 2종 장기 이식이거든요. 예. 다른 종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돼지가 선택하는 이유는 뭐 장기 크기나 이런 게 가장 인간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그렇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이종이다 보니까 면역 거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돼지의 유전자 안에 그 유전체 내에 돼지에 있는 이런 병원성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돼지 바이러스. 네. 근데 돼지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인간한테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제반 면역적인 문제, 다음에 이런 위해 요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래서 아마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돼지 유전체에서 쫙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바이러스라고 여겨지는 모든
유전자를 다 제거했어요. 예. 어떻게 했냐? 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퍼 유전자가 예.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서 이제 돼지를 탄생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한 목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말씀하신 장기 이식용 돼지를 만들 수 있는 건 길이 열렸으니까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이미 그런 돼지를 2017년도로 네. 벌써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건 또 제가 또 좀 더 팔로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성공한 거와 예. 그걸 이제 임상에서 하는 거는 또 사이에 여러 가지 또 거쳐야 될 예. 임상 시험이 있으니까 예.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야 가능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흔히 말하는 기초과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초과학이라는 말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예. 원래 기초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예. 과학이 있고 예. 과학에 응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응용보다는 이게 왜 이렇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네. 그와 같은 게 이제 됐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응용돼서 갈지 그 임상하는 건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네. 주라기 공원 아까 말씀 네, 주셨으니까요. 네, 요즘은 이제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자꾸 높다 네. 보니 진짜 원형 그대로의 메모드라든가 이런 게 좀 슬슬 발굴이 더 되더라고요.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교수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지금 당장 메모들을 복제하려면 복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메모드 복제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아마 철치 교수라는 분이 예. 꽤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 보고는 현실적에서 어려운 게 예. 공룡은 이 화석으로밖에 발견이 안 되고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목이 필요했지만 네. 반면 맘모스는 메모드는 이게 정말 동토층에서 원형 그대로 원체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완전한 DNA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뭐가 없느냐? 여기서 이제 완벽한 DNA 얻다가 쳐도 이거를 수정시킬 난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끼리에다가 그래서 가장 유전적으로 봤을 때 현생 코끼리 중에서 가장 메모드와 가까운 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찾아서 그 코끼리 암컷의 난자와 여기서 보고 난 DNA를 수정을 하면 예. 정확히 메모드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메모드와 현생 코끼리의 잡종이 될 텐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조금 더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도 해야 되지만 어떤 기술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법도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하나 좀 여쭤보면 이런 추세라면요.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이 유전체의 전 단계도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지금은 조류지만 예전에 공룡의 유전자도 바꿔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나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오. 닭의 유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흔적 유전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닭의 유전자를 봐서 뭐 이빨이 생기게 한다든지 오. 그런 연구는 실제로 진행이 된 거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잘못 이용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장기 이식 받고 그 좀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은 분들도 아마 정말 많으실 텐데 그분들 생각하자면 조금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발달하게 위해서 사실 유전자라는 것도 다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구소에서 편히 이용하게 하고 다양한 실험도 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우려가 되는 게 자칫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질문 주신 닭을 대상으로 역으로 공룡 이렇게 해보는 실험은 그걸 해서 공룡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생명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네. 그걸 이용을 해서 뭐 공룡을 만들겠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술은 발달할 것이고 예. 이건 뭐 과거 얼마 한 반세기 전하고만 비교해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경지에 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 편집이다 또는 교정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 우선 편집 교정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예. 그렇다면 아까 앞서 한 것처럼 어떤 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뭐 제거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거기에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거의 동의하시겠는데 네. 이게 그럼 어디부터가 질병 예방 치료고 어디부터가 신체 능력 강화냐. 예를 들어서 그럼 근육이 많은 건 좋은 거고 근육이 좀 부족하면 나쁜 거냐. 애매하네요. 예, 쌍꺼풀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준을 저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1968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네. 니렌버그라는 아주 걸출한 과학자가 있어요. 생화학자인데요. 예. 그분이 그때 그런 그 기고문을 남겼어요. 68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67년에 사이언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앞으로 한 25년 정도만 지나면 인간이 우리 유전 정보를 합성해서 마음대로 할 수 그럴 때가 올 거다. 사실 그분 25년이라고 했는데 50년쯤 걸렸죠. 네. 그럴 때가 오게 됐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거기에 합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 논문의 기고문의 제목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였어요. 예. 전 세상 그걸 느끼는 게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요즘 바이오 시대라고 그러는데 바이오 시대가 왜 바이오 시대일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술이 있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기준 사용 방법에 대한 제반 뭐 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하고 안을 만들어내야 쓸 수가 있지. 네. 단순히 기술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그 68년도에 한 그 과학자의 해안이 정말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술이라는 게 순수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이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어떤 이기심 때문인지 그건 뭐 구분을 못 하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뭘 하더라고요. 기준을 살짝 넘거나 기준을 더 올려서라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을 보면 내 자손들은 더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동성돈본 이런 거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막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기술까지 생겼으면 어느 연구자나 어느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는 IQ 좋게 좀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으라는 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또 일부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그걸로 또 돈도 벌 수 있겠지만 무슨 기술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의 전망 어떠세요? 이건 뭐 제 97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가타카를 네. 딱 떠오르게 하는데요. 네. 우선 제가 앞서서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갖고 있다는 현재 수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뭐 정확성이나 네. 그 안정성이 100% 아니거든요. 앞으로 예. 계속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완전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질문하신 거 IQ 좋게 하고 싶다. 근데 IQ 좋게 한다는 것이 네. 예를 들어 혈액형 같은 경우는 예. O형, A형, B형 유전자 하나로 결정이 됐지만 우리의 특성의 대부분은 네. 유전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뭐 키도 그렇고 피부색도 그렇고 뭐 성격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좋다 그걸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유전자만으로 우리의 모든 게 결정이 되느냐. 물론 생물학적인 특성 기본적인 거는 유전자 결정을 하죠. 예. 그걸 그냥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경우에는 그 주변의 환경과 여러 여건이 주는 것도 우리가 후천적인 걸. 절대 그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과연 그 IQ가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Q 좋다는 게 머리가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떤 유전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네. 만약에 찾았다. 예.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과학적인 미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뭐 인문학적으로 됐다고 치면 네. 그때도 역시 필요한 게 과연 네. 우리에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있는 것이냐. 네.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악재 말씀드린 게 바로 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대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이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안 상태에서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는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탈모로 맨날 마음 아팠던 분들, 제 아들은 탈모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키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아, 죄송합니다. 오늘 괴롭혀 드려서. 이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말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예. 시험관악이 아시죠? 예. 그게 세계적으로 처음 성공한 거는 1977년, 78년 아마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공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 생명을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85년에 처음으로 선곡을 했고요. 지금은 뭐 시험관악기 기술은 사실 의료 기술이잖아요.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으시죠. 예.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회적인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유전자 편집을 하든 뭐라도 기본 기술이 시험관악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여기다가 뭘 또 장착하는 거냐? 이 기술을 더 넣는 거는 어떠냐? 이거라서 이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예, 의견이 예,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그런 제 기질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는 또 그걸 해서 또 엄청난 또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걸 또 산업 전반적으로 헤게모니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중간 단계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세부모악이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건 뭔가요? 우리 몸에는요 핵 안에 우리의 유전자도 있지만 예. 미토콘드리아라고 세포내 발전소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도 또 별도의 DNA가 있어요. 예.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모기 유전이거든요. 예. 난자에서 오는 거니까. 수정일 때 정자에서는 DNA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 그 아이가 계속 유전 질환을 갖고 가니까 아, 그렇죠. 아이한테 이걸 주기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바꿔? 미토콘드리아 여러 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제3의 건강한 여인,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인한테 예. 여성한테 난자를 기증받아요. 예. 그래서 그 제3의 여성의 난자에서 그 핵을 제거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가 되고 싶은 문제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상이 있는 여성에서 핵만 꺼내서 예. 거기다 넣는 집어넣어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난자는 미토콘드리아는 정상. 제3의 여성이고 핵은 이제 엄마가 될 핵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남편의 정자로 DNA로 수정을 하게 되면 부모가 셋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을 비롯해서 이 시술이 승인난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승인 안 아니죠. 됐고요. 여기도 아니고 뭐 대부분도 안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승인이 났을 때 굉장히 그 반론도 많았거든요. 여론에서. 예. 그럴 때 이거를 승인했던 그 영국 의회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험관악기 기술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술이니까 확보를 해놓고 선한 목적에 쓰게끔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앞으로 좀 이런 데에서 좀 혁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저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고민이 세겠네요. 그 바이올로지의 어원이 바이오잖아요. 예. 이제 비오스에서 온 건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예. 비오스 이렇게 발음하면 활이란 뜻이 되고요. 비오스 하면은 생명이 돼요. 예. 똑같은 단어인데 강세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활은 생명을 뜻하지만 하는 일은 죽음이다. 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 기술의 양면성을 보이거든요. 네. 그냥 야누스적인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처럼 이거를 선하게 좋게 쓰면 정말로 인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렇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네. 기술적인 안정성과 네.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확성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저도 모르는 거 정말 제대로 배웠고요. 또 궁금한 것도 많이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